저희는 다문화 구조, 김광규, 나용균, 이근아, 그리고 발표를 맡은 하나된 공동체 강수진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사역을 디자인한다는 이런 특별한 사역을 저에게 제공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거 아니고 진심입니다. 저희 조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고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동산 글로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벌 페스티벌의 동산이고요. 여기서 저희 여러분 축제라는 단어 들으니까 벌써부터 막 흥분되시고 기대되시죠? 그러면 그 흥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개요인데 저희가 정말 많은 걸 준비했다고 했는데 개요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문화 이주 배경. 그래서 저희가 단어를 다문화인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특히나 다문화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인식의 변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인 외국인보다는 정말 이주 배경 주민과 비이주 배경 주민, 사실 입안에 좀 많이 가득 담기는 단어긴 하지만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멈추고 저희는 이주 배경 주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먼저는 안산시에 여러분 안산시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이주 배경 주민들이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저도 안산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청에 2021년 4월 따끈한 통계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전체로는 내국인은 여기 그대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국인은 93%, 외국인 6.82%,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원곡동을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 이주 배경 주민들께서는 70%가 넘는 이런 현황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주 배경 주민 출신 국가를 보았을 때 총 104개의 국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탑10 상위 10개 국가만 뽑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중국이고요. 그런데 러시아도 알겠는데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 배경 주민들이 안산에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계신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축제 이전에, 축제는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여러분 넛지 아시죠?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해서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황판을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시보드 형태로 저희 앞에 있는 인구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WM 센터 활동 현황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선교사 파송 현황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담임 목사님 지금 어디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거 구석에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주셔야 되고, 저희 조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예산까지 제안서에 넣어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저희가 글로벌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희는 동산교회 및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비이주 배경 주민 누구나를 참가하길 원하고요. 또 저희는 1년에 한 번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한 번은 본당, 그리고 다음번은 WM 센터, 그래서 TF팀을 기획해서 할 계획이고요. 왜라고 저희가 목적은 안산에 거주하는 저희와 같은 비이주 배경 성도 주민들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주 배경 주민들이 저희 이제 교회에 다가와서 친숙하게 접근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의 기회가 되겠죠. 이제부터 저희가 주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동산 싱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싱 어게인 같은 형태의 경연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또 저희가 성도, 비성도분 다 모실 거라 찬양 및 가요를 다 포함할 거고, 축제 이전에는 계속 예선전을 하다가 본선은 당일, 그리고 결승전을 할 거고, 전체 참가팀을 초청해서 하는 축제로 할 거고, 동산 프레이스 팀에 아마 협조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 그리고 곡이 있으시죠? 오늘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동산 스포츠 페스티벌인데요. 3대3 농구 혹은 탁구 복식 대회로 하면 좋겠다라고, 너무 큰 필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주민팀 혹은 이주 배경과 비주 배경 주민을 연합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챌린지홀에서 이제 축제 전까지 계속 예선전을 실시하다가 축제 당일에는 이제 결승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승전 때는 전체 팀이 모두가 참가해서 초청해서 같이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동산 무비 페스티벌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블록버스터나 이런 영화 많이 보지, 다문화 관련 이런 주제의 영화들, 아니면은 이주, 아니면은 레퓨지 같은 난민 영화들을 잘 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이 배경 소재의 영화를 관람한 다음에 이주 배경과 비주 배경 주민들, 성도님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짧은 소감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아마 큰 스포일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영화 예시로는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저희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산의 멀티컬처럴 페스티벌인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다문화의 전통적인 놀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아니면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주 배경 주민들의 음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기회고, 아마 수익금은 WM 센터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또 저희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나라별 부스마다는 전통 의상을 입기도 하고, 게임, 인사말을 배우거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등 각 부스 또 체험할 때마다 미션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는 상품까지 저희가 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벌써부터 저기 음식들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저희 동산 마지막 기타로 다 묶어봐서 즐길거리 페스티벌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물총놀이, 아니면 또 다른 헌혈 행사, 그리고 또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저희 조원이 내주셨는데, 보물찾기인데, 보물 이렇게 찾으면 그 안에 성경에 나오는 간단한 단어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여쭤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교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주 배경 주민들의 어떤 필요를 저희가 또 채워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축제 기간 안에서 법률 및 의료 상담 지원팀을 섭외해서 이 부스 설치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역이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도 막 좀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나오기 운동 있잖아요. 그 사역. 그렇게 되면 되게 예산이 세이브 되죠.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 저희 이 글로벌 축제에 플렉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저희 사역이고요. 저 말고도 과연 어떤 조언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또 축제에 이 사역을 제안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저희 조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원분들 일어나 주시면 알아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라는 도전 과제로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팀 10조에 참여한 박성혜입니다. 저 외에도 박동주 안수 집사님, 허수영 권사님, 그리고 뭉쿠 자매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조의 사역 제안을 빠르고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안산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 다문화 가구의 인구를 조사하여 만든 통계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원주민의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다문화 가구의 인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교회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적응과 정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역이 필요하다 의견을 모았고, 교회의 중간다리 역할, 즉 플랫폼 역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플랫폼이 승객과 기차를 연결해 주듯이 플랫폼은 사람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플랫폼 역할은 연계해 주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해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의 성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자나 의료인 성도를 연결해주는 일자리 의료 연계 사역과 부모가 근로를 위해 집을 비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에게 교회가 어르신 성도님들을 연결해 주어 실행하게 될 돌보미 사역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성인 성도들을 위한 사역 제안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의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을 연결해 주는 사역입니다. 교회 내 실업인 모임과 동산타임즈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업인 모임을 통한 방법입니다. 실업인 모임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분들과 구직을 원하는 다문화 가정의 성도님들을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인 모임 내 온라인 구인 게시판을 만들고 다문화 구성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인란을 할당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이나 의료인 사업주인 성도님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의료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의료인 실업 모임을 통해 수요를 조사하고 의료인 도움 인력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합니다.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매개로서 동산타임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수요와 공급이 있지만 서로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산타임즈는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열람이 가능해 성도님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동산타임즈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게재란을 할당하여 출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업인 모임을 통해 얻은 구인난 정보와 의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의 사연 등을 게재란에 실어 알리고 관계된 성도님들이 서로 인지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고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성도님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등 번역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외국어로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유아 성도들을 위한 사역 제안입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을 연계하여 함께하는 돌보미 사역이고 굿 파트너즈와 동산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굿 파트너즈는 해외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도 진행 중인 NGO 법인 단체입니다. 국내 아동 지원 분야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도와 정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해 굿 파트너즈의 이주민 사업부를 확장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아동 지원 사업,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회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원주민 성도님들 중 이 지원 사업에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연계하여 다문화 아동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학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유아들은 생계를 위해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기 때문에 홀로 집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 정서적 불안과 학습 공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관을 통한 어르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정 유아 돌보미 사역을 제안합니다. 일거리가 필요하신 어르신 성도님들 중에 다문화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모가 자리를 비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셔서 다문화 가정 유아를 돌보시고 멘토가 되어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언어 문화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어르신께 예절을 배울 수 있어 인성 교육도 부가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학습 지원과 인성 교육은 굿 파트너즈의 국내 아동 지원 사업 분야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교회가 굿 파트너즈와 동산노인복지관을 연계해 사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 돌보미 사역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으신 어르신 성도님들을 동산노인복지관에서 그 수요를 파악해 굿 파트너즈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어르신 성도님들을 참여하도록 하여 돌보미 사역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다문화 가정에 파견하도록 합니다. 이상 저희 조의 사역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역에 힘써주신 10조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먼저 동산을 바꾸는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1조는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동산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인들과 교류하며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조입니다. 조모임 때마다 저희가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가정을 하며 다문화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문화 안에서의 먹고 사는 일, 자녀 양육, 신앙, 언어,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과연 어떤 사역이 이런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카페, 밴드, SNS, 동호회 등 많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며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서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함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동산의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조는 온라인 이웃댁이라는 사역을 제안 드립니다. 온라인 이웃되기는 한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다양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역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의 비대면 모임입니다. 온라인 이웃되기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국인 성도들은 다문화 이웃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그리고 다문화인 성도님들에게는 낯선 타지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온라인 이웃되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은 한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성도가 일상을 공유하며 친밀해지고 말씀 나눔과 기도 제목 공유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다양한 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재능과 물질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다문화 이웃들이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주체는 WM 센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의 대상이 되시며 네트워크 커뮤니티 사역팀이 진행을 담당하는데, 이 사역팀은 게시물 관리나 홍보, 번역, 네트워크 기술자, 즉 기술적인 부분에 재능을 가진 성도님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온라인 이웃되기 사역에는 신앙적인 영역과 먹고 사는 영역, 그리고 언어적인 영역, 자녀 영역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역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게시판 예시이고요. 이렇게 자세한 내역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구인 구직이나 이런 번역계 영역도 포함될 수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이웃되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다문화인들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데 SNS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자체 개발 홈페이지나 앱을 개발하여서 이런 편의성을 가진 웹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웹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비용과 그리고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온라인 이웃되기 사역을 디자인하면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를
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나 홍보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구인 구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 그리고 법률상의 상담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픈될 것인지 아니면 교인에 한해서 오픈할 것인지 커뮤니티 참여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커뮤니티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고민 역시 저희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하듯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11조 인사드리겠습니다. 11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사역 12조 발표를 맡은 노종건 집사입니다. 안산 동산교회에 정확히 17개월 만에 왔는데요.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돼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맥박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제목으로 다문화 특성화셀로 정했습니다. 주제는 다문화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타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임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누었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요. 통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이 안산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줄었지만 굉장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문화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부정적인 입장과 또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입장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안산은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의 하나이며 우린 대부분 또 안산에 살아가고 있고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상황은 많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살았는데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로 가는 가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정적인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아인 혐오,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요. 또 무지에서 오는 차별, 서로 간의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인식은 경제적 개념을 문화에까지 연결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정 문화 또는 국가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있고요. 선진 문화, 후진 문화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인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고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은 다르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고 관용과 상호 이해,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오늘날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세미나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문화체험 및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역할인데요. 안산 동산교회가 안산에 자리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안산을 넘어 한국의 많은 외국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예배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심, 물질 이 모두를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으로 안산의 많은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셀 공동체를 적극 권장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문화 특성화 셀입니다. 이 셀은
지금의 일반적인 셀처럼 아파트 거주하는 단위, 연령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세대별 성별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모든 모임이고요. 내 이웃을 알아가는 모임, 선입견을 깨는 모임,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셀의 예시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 셀이 있는데 소통의 문제로 어울림의 한계가 있을 때 누군가가 필요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앱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바일 어플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한 것을 올리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매칭을 해서 서로 연결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셀이 연결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을 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참여할 의사도 확인을 했고 동산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 때 참여한다고 설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셀의 연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리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공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부분은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셀 모임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셀 모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셀 모임이 있고요. 셀을 할 때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을 해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셀 모임 후에는 간단한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셀 모임을 위해서 또 셀 모임 발전을 위해서 간단한 셀 일지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셀 모임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셀을 통한 기대입니다. 그냥 동아리 모임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함께 어울림이 친교 모임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반대하나 어찌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라고 고민이 생깁니다. 셀 모임 4W에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시작하는 셀 모임 자체가 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서로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때 예배 모임으로 이어져 신앙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원곡동 WM센터와 사동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WM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환경이 어떠한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머물고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우리는 관심 바뀝니다. 이제 그 경계를 동산교회 성도가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하나둘 막힌 담을 허물 때입니다. 더 이상 원곡동 WM센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레이션 소울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 비전 트립 진행 시 그들로 하여금 다리 역할을 기대하며 그들이 또 하나의 복음 전파의 기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께한 12주 조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뒤돌아 주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3조 다문화 발표할 박건희 성도입니다. 저희 조는 이요셉 형제와 유정식 집사님 이렇게 3명이서 조촐하지만 은혜롭게 한 2달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사역의 제목은 이주 배경 가정과 동산교회 성도 가정 간 자매 결연,
입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해서 저 이렇게 내려가면 이미 20분 지체된 이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소박한 제안 안에는 아주 담대한 또 목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제안한 목적은 첫째, 이주 배경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다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이주 배경 가정에 흘러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망하면서 아주 소박한 사역으로 이 가정 자매 결연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슬라이드에서 왜 이게 동산교회에 필요한지 적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앞선 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자매 결연이냐? 먼저 이주 배경 가정은 우선은 WM 센터에 나오는 이주 배경 가정과, 그리고 꼭 저희 동산교회 가정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안산 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안내를 보내 관심 있는 가정을 초대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 가정은 이주 배경 여부와 상관없이, 즉 이주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 이주 배경이 없는 가정이거나 우리 교회 등록 성도 가정을 초대해서 다만 신청 후에 어떤 특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가정 간의 자매 결연이 언뜻 듣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마 현실적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억압이거나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접근돼야 되기 때문에 이 멘토 과정에서 특히 많은 교육과 상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가정 사이에 무엇을 나눌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생활과 관련된 것, 뭐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쇼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것. 언어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하신 분들의 모국어를 우리 한국 성도들이 배우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서로 이제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다른 다문화조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온라인 이웃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내용들과 이제 비슷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문화 특성화 셀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과 이제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조가 제안하는 사역은 일단 가정과 가정 간의 관계이고 그 안에서 또 1대1 멘토, 멘티 관계도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1대1 멘토, 멘티 과정은 우선은 그 다문화 가정에, 이주 배경 가정에 청소년 혹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과 그 동산교회 성도 간의 학생과의 매칭이거나 아니면 청년과 매칭해서 특히 학업적인 문제라든가 생활적인 문제에 대해서 멘토를 해주는 거고, 성인, 어머니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면 아버지 혹은 청년이면 청년, 이 성인과 성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생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3명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제안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이러한 유사한 사역, 가정과 가정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업무를 맡는 팀을 일단은 우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신청서를 배부하고, 이 신청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M 센터나 안산의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등록 교인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이제 4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청한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과 상담과 면접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관계를 매칭하고, 그 5번째 어떤 사전 교육들을 실시한 다음에 이렇게 멘토링 혹은 자매 결연 맺기를 진행한 뒤에 마지막에 피드백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간은 또 이게 관계라는 게 너무 길게 지속되면은 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팀에서는 1, 2년 정도면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새로 신설된 팀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런 관계 초기에 2-3일이든 혹은 2-3주 정도 이렇게 집중 합숙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중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보너스 이런 관계를 맺기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연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학생들을 안산에 오는 경우 혹은 특히 우리 교회 선교사께서 섬기는 교회 학생들이 안산에 체류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자매 결연에 참여하는 특히 같은 국적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이주 배경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의 그 멘토 멘티 프로그램 일환으로 홈스테이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좀 나중 부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앞선 그 발표들 잘 들었고 이런 발표들과 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희 조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호셉 형제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요. 우리 유정집 집사님 오셔서 이렇게 소박하게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전 디자인 팀 14조 발표를 담당한 박명수 사이고요. 저희도 역시 도전 과제는 다문화입니다. 저희 조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의 다, 그리고 모두 드린다는 의미에서 드리다, 그리고 그 속에 꿈과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드림. 그래서 저희 조는 다 드림입니다. 이미 앞주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보시다시피 안산 내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 동산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 앞주에서 다 하셨던 것처럼 저희 조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상자가 사역의 대상자가 안산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로 저희도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은 분들이 안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명인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한국에 머무른 걸로 국한되어 생각하지 않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생활하실 분들을 생각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저희는 같이 생각하고 저희들의 사역을 고민해 봤습니다. 사역의 주체는 저희 동산교회의 모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업훈련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했고요. 만들어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을 드리는 게 이분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장 직접적인 직업훈련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가 끝난 후가 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진행을 할 텐데 가장 필요한 직업을 저희가 중심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1안은 첫 번째고요. 2안은 그것이 안 된다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스타입니다. 실제 사업장을 제공받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면 성부동에 계신 선교사님 사업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실제 사례를 저희 송농훈 형제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거와 제빵입니다. 가능하다면 큰 숲 베이커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도구를 구입해서 WN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용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네일 아트인데 실제 사업장을 제공받아서 진행하는 방법과 이것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거울이나 아니면 메이크업 제품들로 WM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입니다. 이미 WM센터에 4대에서 5대의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유튜브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한식 조리입니다. 멘토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 멘토의 가정집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1대1이나 1대2의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역의 세부 진행 방법은 저희가 현장의 외국인 분들을 생각해서 주중에는 오전에는 주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외국 주민들, 오후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외국인 주민분들,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성인분들입니다. 홍보는 교회 내에서는 동산타임즈나 주보,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10조의 온라인 이웃이라는 동산교회 WN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비는 재능 기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은 재료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를 인력 풀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발급 부분입니다. 정식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료했다는 의미에서 성취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또 꿈을 가질 수 있는 의미에서 수료증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저희 송농훈 형제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M센터 캄보디아 예배 부장 송롱훈입니다. 2006년에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에 왔으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가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에 온 경우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라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이 불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한국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믿음이 자라며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배울 것들을 우리나라 캄보디아에 전해주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무엇을 전해줄까 고민하던 중 바리스타 커피 수업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배우면서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핸드로스팅 수업 시간이 기억납니다. 커피 생두가 맛이 없고 볼폼이 없으나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커피 향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의 연단 과정을 통해 인내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캄보디아 예배부가 생긴 지 올해로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창기 멤버로 예배부를 거쳐간 친구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0명의 친구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고 예상해 보면 1,700명의 친구들이 안산 동산교회를 한 번 이상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믿었던 성도들이 700명이었다면 지금 현재 7명 정도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계산하면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가는 목적은 그 친구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운 한국어와 커피 기술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술 교육과 일자리 제공이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교육을 본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연결시켜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셔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4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송농은 형제님, 그리고 이 앞에 계신 두 분이 부부이십니다. 송은전 자매님, 그리고 김열림 자매님. 이번에 PPT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